안녕하세요. 코카입니다. 오늘은 트렌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작성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트폴리오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직업 알아보기, 세 번째는 이제 기획, 그다음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란 무엇일까요? 포트폴리오란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경험, 업적, 능력 등을 시각적이고 서술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문서나 문구를 말합니다. 회사 입사할 때, 이직할 때, 1인 창업을 할 때 내 경험과 업적,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포트폴리오를 사용합니다. 약간 증명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인턴십 시청 시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학력, 경력, 프로젝트 참여, 기술과 능력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여깁니다. 한문적이거나 연구 경험이 많은 경우 한문적 성과나 프로젝트 결과물을 담아 학교나 연구기관의 입학이나 장학금 시청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서 개인의 성장 과정, 학습 경험, 자격증을 정리하며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돕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자나 아니면 비전공자한테도 필요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성과를 보여주거나 투자자들에게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창업이나 회사 차리면은 클라이언트나 이제 투자자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작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룹과 했던 프로젝트 괜찮고요.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나 지인 도움 줬던 프로젝트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비엔스는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으신다면 영상 끝나시고 구글에 비엔스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죠. 이제 GitHub는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직접 싼 코드를 GitHub에 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션은 개인 사이트를 쉽게 만드는 웹사이트인데요. 쇼핑몰보다는 개인 소개나 포트폴리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국내나 해외 분들이 노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윅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무료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인데요.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도 쉽게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나 쇼핑몰, 블로그 같은 다양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요. 워드프레스는 코딩 필요하지 않고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만들어 놓은 테마와 플러그인들을 설치하기만 하면 원하는 기능과 구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노션, 윅스, 워드프레스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파워포인트인데요. 나는 사이트 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할 거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하셔도 되는데요. 파워포인트가 좀 구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업데이트도 중요한데요. 제 업데이트는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알아보기. 왜 직업을 알아봐야 되나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맞춤형 제작인데요. 포트폴리오는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각 직업은 다른 기술과 역량을 유교하며 해당 직무에 필요한 경험과 프로젝트를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게임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어. 아니면 쿠팡 홍보 마케팅이 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인데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직업 목표를 정하는 것이 어떤 경력, 기술 혹은 교육을 갖추어야 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는 채용 과정에서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면접 시에도 이를 기반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표 직업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먼저 시에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목표한 작업에 따라 직업에 따라 이제 포트폴리오의 언어, 디자인, 구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나 직무에 따라 기대되는 것이 다르므로 그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경쟁력 강화인데요. 목표하는 직업에 필요한 스킬을 갖추고 그에 관련된 경험을 간주함으로써 경쟁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요.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래머 및 개발자는 이제 백엔드, 프론트, 플랫폼, AI, 비디오 게임 같은 것을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됩니다. 디자이너는 이제 UI, UX, 제품, 편집, 카드 뉴스, 비디오 게임도 있고요. 예술가는 그런 영어로 하면 아티스트잖아요. 그 케이팝 아티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나 조각가, 일러스트레이터, 음악도 포함도 가능합니다. 마케팅은 이제 홍보 포토샵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인턴이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했던 홍보물이 있으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데요.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다 하시면은 이제 그거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 분석가나 연구원이 있는데요. 사회, 전기, 생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있다면요. 이제 그걸 포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 작업물을 정리하여 클라이언트에 보여주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없다면 우선은 개인으로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인턴이나 아니면 그런 사진 가게에서 여쭤봐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이디어 얻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시장 조사해야 합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분야에 관련된 블로그를 많이 작성하세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마존 같은 분들도 블로그를 많이 작성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팝업을 통해 보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커피셋인데요. 커피셋은 말 그대로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커피셋은 서로 지원자와 회사를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지원자는 면접관을 통해 회사의 첫인상을 확인하고 면접관 또한 지원자의 첫인상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나는 게임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데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좋을까 하시면요. 우선은 이거를 예약을 하셔서 회사 그런 실무에서 경험하신 분과 함께 그런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어플 활용하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프로젝트 구성하기 어려우시면요. 유튜브에 파이썬 데이터 아날리즈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 구성하기 치면요. 프로젝트 관련된 영상들이 나옵니다. 해외 영상들 중에서 프로젝트 관련된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기본적인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시면 유튜브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링크드인인데요. 잡코리하고 사람인처럼 비슷하게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셜미디어처럼 팔로잉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 있다. 데이터 분석을 치면 그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나옵니다. 가끔 그분들을 보면은 이제 회사나 동아리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나오는데요. 그걸 참고하셔서 자기 거를 만드시는 것을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국내 해외 커뮤니티에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구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글에서 약이나 아니면 펭귄 관련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그런 직접장 코드들을 보여주는데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자기 것을 만든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기획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기획은 이제 개인이나 조직, 업적, 영향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중요한 단계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인데요. 이제 채용 전형이나 클라이언트 획득 혹은 상장물을 전시 등 여러 목적 중 어떤 것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이제 대상 지정인데요. 이제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여 어떤 콘텐츠를 포함할지 결정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종류인데요. 온라인 웹사이트나 PDF 문서, 프린트 형태 등이 있습니다. 콘텐츠 선정에서는요, 이제 업적 프로젝트, 교육, 기술, 스킬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선정하고요. 이제 업데이트 계획인데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해요. 만약에 내가 최근에 나는 2년 동안 거기 회사에서 일했어. 그러면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보가 틀린 거 있으면 업데이트 자주 하는 것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온라인 존재감인데요. 링크드인이나 기타브, 비엔스의 포트폴리오 공유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 사이트에서 공유해야 나중에 이제 그런 회사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마음에 든다 아니면 나는 그분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다 하면요. 이제 온라인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디자인과 레이아웃인데요. 디자인과 레이아웃 구성을 고려해야 해요. 만약에 디자인에 좀 약하신 분들은요, 그런 디자인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피드백 수집인데요.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피드백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나는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그러면 우선은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링크드인에서 이제 자주 연락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 친한 교수님도 좋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선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수집을 하세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한 7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자기소개인데요. 간결하게 경험, 기술, 근무 스타일, 취미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점점점이시나요? 내가 만약에 게임 데이터 분석가나 개발자, 디자이너다 그러면 거기 지원할 그런 직업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험도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파이썬이나 R로 뭐 데이터 분석을 했다 하면은 그런 능력 쓰는 것도 좋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 좋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취미인데요. 포토샵으로 사진 화장이나 편집하는 것도 이것도 좋아요. 근데 취미 작성하실 때 이제 조심히 적어주시는데요. 그런 취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우선적으로 대학교 정보를 기술하고 그 뒤에 고등학교 정보를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교육에서 어떤 분 포트폴리오를 컨설팅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를 맨 처음에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회사분들 채용 담당자님 분들 우선 대학교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선 대학교를 작성하시는 것을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소개가 있잖아요. 이제 로봇 동아리나 코딩이나 디자인 그런 동아리 활동이 있으시면요. 이제 적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과에 대한 정보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중인데요. 만약 동아리에서 나는 그 그룹들하고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을 받았다. 그것도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력상에서는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사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교육 개석이 없는 경험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인턴이나 회사 경험은 없지만 교육에서 경험이 있다 하시면요, 이제 회사 경력처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정보는 간결하게 작성하기 효과적으로 전달도 좋은데요. 만약에 교육에서 나는 이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신 거 있으시면요. 그거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진행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 교육에서는요. 학교, 학원, 그리고 온라인 강의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간결하게 전달 필요하고요. 흥미있는 산업에 대한 학습 내용을 활용하여 어떤 성과를 이뤄낸지 간략하게 작성하고 필수적인 내용만 중심서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작성하실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 어떤 필요했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술 교육을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고급이나 중급 초급자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우선은 좀 디테일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파이썬이나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필터링하고 정리하고 변환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들을 때 이제 마음이 안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을 적으실 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회사 개인 학원에서 수행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작성 가능하고요. 공모전이나 무드연구소, 캐글 코리아 등의 커뮤니티에서 그룹 혹은 개인이 했던 진행한 프로젝트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면접에서의 자세한 설명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선정하고요. 최소 5개, 6개 이상 프로젝트를 망치하며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8개, 9개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제가 면접을 봤는데 어떤 프로젝트는 잘 설명했는데 어떤 프로젝트는 잘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최소 5개나 6개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자격증하고 수상 있잖아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나 수상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고요. 수상 내용이 없다면 자격증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상 내용 역시 어떤 능력을 통해 해상 성과를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우선은 자격증 수상이 없다 하시면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격증만 있다. 그럼 자격증만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수상만 있다. 수상만 있으면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저만 따라오면 멋있는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민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고민을 이제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